불과 2년 전에 26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세종의 3층 카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가는 8억 3,052만 원입니다. 2년 만에 18억 원이 넘게 내려왔고 감정가의 34%까지 추락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가격이 지금 토지 감정가보다도 3억 원 정도 낮다는 겁니다. 계산만 놓고 보면 180평 땅을 시세보다도 현저하게 싸게 사면서 지하주차장까지 갖춘 연면적 248평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3번 연속 유찰이 됐습니다. 이렇게 싸 보이는 물건에 입찰자들은 왜 선뜻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답은 임차인 조사서에 적힌 선순위 임차인 한 명입니다. 주택이 한 칸도 없는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가 돼 있고 보증금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입 이후 은행이 채권 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실행한 정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건물 전부를 임차했다면서 보증금 2억 원을 신고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측은 이 임차인이 가짜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거액의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있었다면 은행이 이 규모의 담보대출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실제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확인만 된다면 땅가보다 싸게 3층 카페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장인입니다. 오늘은 26억 건물이 8억까지 내려온 이유와 은행 대출이 보여주는 결정적인 반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원래 신분은 임야였습니다. 94년도에 등기부에 처음 올라올 때 면적은 180평이었고 여기는 충청남도 연기군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 땅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면서 행정구역이 2015년 오모 씨가 이 임야를 1억 6천만 원에 매수를 했고 이듬해 7월에 한 농업회사 법인이 같은 금액에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그해 10월 달에 이 임야에서 6.7평이 떨어져 나가서 호탄이 114-2로 분할됩니다. 도로로 쓰이는 짜투리 땅이고 남은 173.4 지금 경매에 나온 본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주차장은 지하층입니다. 여기서 볼 때 2층이 1층인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보존 등기는 22년 5월에 올라갔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해 8월 1층에 31.6평, 2층에 12.4평을 추가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계단실 뿐이던 1층을 소매점으로 용도까지 바꿔서 42.6평으로 키웠고 카페 영업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개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3년 5월 31일 날 이 건물과 땅이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는 법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같은 날 북대전 농협이 채권 최고액 18억 원짜리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이 날짜가 바로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당시 선순위 임차 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1년 뒤인 24년 6월에 대전 유성에 거주하는 이모 씨가 이 부동산 전체를 매수를 했습니다. 거래 가액은 2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인 25년 6월 12일 날 북대전 농협이 임의 경매를 신청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구액은 15억 4,978만 원입니다. 26억 5천만 원짜리가 단 1년 만에 경매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등기부만 보면은 권리 분석은 단순하고 깨끗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3년 5월 31일 북대전 농협의 근저당권 18억 원이고 이후에 붙은 소유권과 가압류 매각으로 모두 사라집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등기상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등기부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진짜 변수는 등기부 바깥의 전입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입자 문제를 은행 대출과 함께 살펴보면 처음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김모 씨입니다. 전입일자가 21년 10월 25일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1년 7개월 정도 빠른 상태이지만 만약에 주거 임차인으로 인정이 된다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순번입니다. 하지만 배당 요구도 없고 보증금과 계약 내용도 미상입니다. 전입만 보면은 위험해 보이지만 23년도에 은행 대출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해석을 해보면은 실제 세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은행은 통상 담보대출 전에 전입세대와 임대차 관계를 조사하고
선순위 보증금이 확인되면 담보가치에서 차감을 하는데 채권 최고액 18억 원이 실제 대출금과 같은 뜻은 아니지만 상당한 담보대출이 실행된 정황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전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세대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등록된 공간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실제 주거로 사용하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주거 사용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대항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부상 용도와 은행 대출을 함께 살펴보면 선순위 임차인보다 단순 전입자나 관계인일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대출 당시 임대차 자료와 현장 점유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산정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은 건물 전부를 점포로 임차했다고 신고한 법인입니다. 보증금 2억 원의 월세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24년 9월 11일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고 신고한 보증금 2억 원은 매각으로 소멸이 돼서 낙찰자가 인수할 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유자 측은 이 법인을 가장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일도 서류마다 다르게 적힌 정황이 지적됐고 확정일자는 25년 8월로 18억 원 근저당권보다도 한참 뒤입니다. 다툼은 복잡해 보여도 이 부분은 법원 배당 절차 안에서 정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8억 3,052만 원이라는 가격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액 24억 2,134만 원 가운데 토지가 11억 3,319만 원, 건물이 12억 8,815만 원입니다. 토지는 평당 645만 원, 건물은 평당 519만 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 날 최저 매각 가격은 8억 3,052만 원으로 토지 감정가보다도 3억 원 낮습니다. 땅값을 감정가의 73% 수준에서 사고 지하주차장 68평을 포함한 248평짜리 3층 건물은 사실상 가격 계산에서 통째로 빠진 셈입니다. 숫자만 보면은 강력한 기회가 맞습니다. 매각기일은 26년 9월 7일. 여기서 한 번 더 유찰이 된다면은 10월 26일 날 최저가 5억 8,136만 원에 다시 24%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기다릴수록 가격은 내려가도 이 물건을 주목하는 경쟁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호탄리 마을회관 남서측 논밭과 완만한 산자락이 감싸는 근교 농촌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전 유성 노은과 구죽생활권에서 차로 20-30분 거리, 세종 신도시 남쪽 경계에서는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선이 겹치는 위치입니다. 실제로 호탄길 일대에는 커피와 브런치 매장이 여러 자리를 잡았습니다. 목적지형 카페가 성립하는 상권입니다. 용도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들어가 있고 접한 도로는 폭 8m 미만 소로입니다. 화려한 개발 호재를 기대할 자리는 아닙니다. 대신 건물 자체가 상품인 물건입니다. 지하 1층이 68.8평, 주차장과 사무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1층이 42.6평의 소매점, 2층이 70.2평, 3층이 66.7평 사무소이고 옥상에는 태양광 설비와 옥탑 계단실까지 감정평가에 포함됐습니다. 카페와 베이커리는 물론 사옥이나 교육시설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억 원대 초반이면서 토지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의 180평 대지와 248평 건물을 함께 취득합니다. 준공 5년 차이면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고 등기상 인수할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당장 입찰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숫자입니다. 은행 대출 정황상 김모 씨의 선순위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대출 당시 임대차 자료, 전입세대 확인서, 실제 거주 흔적을 확인한 뒤 인수금액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전부를 점유 중이라고 주장하는 법인과의 명도 협상은 별도의 과제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핵심은 숨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정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입찰 전에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실제 거주 흔적과 점유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의 담보대출 판단과 현장 확인이 일치한다면은 감정가 34%라는 가격은 상당히 강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행 대출을 근거로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쪽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확인을 마친 뒤에 9월 7일 약 8억 3천만 원대의 입찰에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월 26일 5억 8천만 원대까지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입찰 전략을 남겨주십시오. 이처럼 싸 보이는 가격 뒤에 숨은 권리까지 확인해야 경매에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 상세 자료나 입찰 대리가 필요하신 분은 부동산 장인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장인이었습니다.